구축이나 그런 부작용 같은 것도. 구축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콧대 코끝 성형을 하면 콧대에다가 이제 보형물 같은 걸 사용하게 되고, 보형물은 이제 이물질이니까 이물 반응에 의해서 주변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코끝 성형은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이물질 사용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구축이 생길 가능성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도 콧대 성형은 부담스러운데 코끝 성형만 해도 예쁜 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케이스마다 다른데, 콧대를 떠나서 이제 코끝으로 넘어가 보면 좀 뭉툭해 보인다, 아니면 코가 좀 짧고 좀 들려 보인다든가, 반대로 이제 좀 코끝이 좀 처져서 화살코처럼 느껴지거나 좀 길어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끝 쪽에만 좀 개선되면 좋아질 만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코끝만 해도 되죠. 코는 낮은데 보형물은 또 넣기 싫은 코끝 성형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있죠. 좀 자연스러운 범위에서 코끝의 문제만 해결한다 이렇게 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단순하게 콧대를 높이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보형물한 재료를 싫어하는 거면 보형물이 아닌 재료를 써서 콧대 성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피를 사용한다든가 뭐 연골을 사용한다든가, 그 연골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높이에 대한 변화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늑연골을 써서 높인다면 조금 많이 높일 수 있을 거고, 귀나 비중격을 사용해서 높인다면 소량을 높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만약에 그 연골조차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필러가 있죠, 필러. 그러니까 이제 필러는 이제 본인 걸 뗄 필요가 없고, 그거를 이제 적당량 넣어서 어떤 굴곡을 좀 개선하거나 아니면 높이를 약간 높여주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필러를 하죠. 조금 단점이라면 지속성, 그 다음에 많이 낮은 경우에 충분한 높이를 이제 그 필러만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수술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필러를 많이 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다가 그게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중에 수술을 하기도 하죠. 코끝 성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연골에 대한 수술 내용이 주가 되는 거죠. 코끝 연골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각도를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골 이식을 추가해서 더 높이거나 길이를 연장하거나 더 갸름하게 만들거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주로 이제 코끝 성형이죠. 아니면 이제 연골 이식조차 필요하지 않다면 실을 사용해서 뭐 연골을 묶어주거나 재배치해서 조금 이제 모양을 개선하는 쪽으로 수술하게 되는 거죠. 수술하고 박리할 때 뒤집어서 까는 건 비슷하다고 봐야죠. 표현이 좀 약간 험악한 느낌은 있는데 코끝 성형을 하려면 연골과 살이 붙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과 연골을 약간 이렇게 박리해서 분리를 1차적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끝 연골을 모양을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수술은 어떻게 보면 좀 해부학적 구조를 모양을 바꾸기에 적합한 정도로 벌려놓고 바꾸고 다시 닫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콧볼이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끝 올리는 수술을 하면 피부가 당겨져서 콧볼도 자동으로 혹시 좁아져가지고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실제로 이제 코끝이 수술 전에 비해서 높아지는 수술을 했다면 콧볼 축소 효과가 좀 있겠죠. 근데 코끝 성형을 했지만 높이 변화가 크지 않다면 콧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죠. 코끝 성형만 했을 때는 콧대 성형 같이 했을 때보다 붓기 멍이 좀 덜 한가요? 훨씬 적죠. 왜냐면 적은 범위에서 수술을 하니까 박리를 더 적게 해도 되고, 그러면 붓기가 덜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회복 기간도 좀 짧아지고 그렇게 되죠. 구축이나 그런 부작용 같은 것도. 구축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콧대 코끝 성형을 하면 콧대에다가 이제 보형물 같은 걸 사용하게 되고, 보형물은 이제 이물질이니까 이물 반응에 의해서 주변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코끝 성형은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이물질 사용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구축이 생길 가능성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코끝 수술을 했어요. 모양 마음에 안 들어. 난 다른 모양으로 다시 하고 싶어. 수술을 해야 한다면 언제 다시 할 수 있나요? 그 재수술 시기는 보통 이제는 다시 수술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되는 시기 이후에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 이상 지나서 가능하죠. 근데 이제 수술 횟수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고 좀 이렇게 조직이 되게 좀 단단해서 조금 수술하기가 이른 상태로 판단되면 더 늦게 할 수도 있어요. 한 1년 이상 이렇게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죠.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여러 번 수술해서 기본적으로 피부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더 높게 하거나 어떻게 보면 피부의 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그런 조건으로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하지 마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보다는 더 나쁜 방향으로 수술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원장님 경험상 피부가 되게 위태롭다의 기준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밖에서 느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당연히 그 피부
피부가 좋은 혈액순환 상태가 아닐 걸로 판단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어떤 환자분 수술 여러 번 한 분들은 이제 수술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피부 봉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지켜보면 피부 색이 한동안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푸르스름하다, 약간 멍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단순하게 이제 멍든 게 아니라 그 어떤 피부의 말단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괴사가 될 수도 있지만 괴사는 안 되더라도 되게 위태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사실 우리 피부 조직이 혈액순환 안 되면 세포는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여러 번 째고 뭐 짠 절개선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째서 두 개의 절개선 사이에 갇힌 피부 조직은 혈액순환이 더 나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무리한 수술하면서 또 째게 되면 나중에 피부가 녹게 되고 그럼 피부 결손이 또 발생하고 잘못하면 조직 이식을 또 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초래되고,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해서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 상태에서 나는 안 좋은 조건인데 그거는 무시하고 막 모양만 좀 어떻게 더 좋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수술 이후에 이제 회복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